백구가 진흙범벅이 되어 매미를 물고 나타난다. 엄마, 백구가 무슨 무덤을 파온 것 같은데 입에서 서류가 나와. 그거 다시 넣어도 그거 보면 다 무너진다. 이게 진짜 유산이면요? 엄마, 지금 우리가 무너져 있는 거 안 보여요. 입에 진흙 물고 조용히 앉음. 컹컹컹. 이 등기부 아빠 이름에서 왜 외삼촌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일 하지 마. 사람 무너지는 소리 듣기 싫으면. 지금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개가 땅을 파고 있어요. 그건 내가 묻었어. 백구랑 같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김연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었어요. 남편 김노인이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된 이 습관은 벌써 15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창밖으로 들리는 매미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느껴지는 7월 말이었습니다. 백구야, 일어났니? 오늘도 더울 것 같구나. 마당에서 하품을 하고 있던 백구가 연자를 보고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이 개는 벌써 12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이 많았습니다. 사람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웠어요. 연자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30분은 좋게 걸리는 외딴 곳이었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딸 미선이 서울로 시집을 가면서부터는 정말 적막했습니다. 미선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서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3년도 못 가서 파탄이 났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도 뜸해졌고 지금은 아예 소식이 끊긴 지 4년째였습니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백구야. 안 그러면 정말 미쳐버릴 뻔했어. 연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깻잎, 고추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지만 그래도 심어 놓으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매미들이 더욱 시끄럽게 울어댔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매미가 많은 것 같았어요. 연자는 매미 소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미가 울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면 미선이 집을 나간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나 서울 가서 살 거야. 여기서는 정말 못 살겠어. 그때 미선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살이 갓 넘은 미선은 대학교에 합격하자마자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해버렸죠. 연자는 그 결혼을 반대했지만 미선은 듣지 않았습니다. 도시 남자가 뭘 아냐? 시골 사람 무시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연자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미선의 남편은 처음에는 다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미선을 무시하고 시댁에서도 촌놈이라고 업신여겼어요. 결국 이혼을 했지만 미선은 창피해서인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자는 혼자서도 잘 살아갔어요.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꾸려나갔고 백구와 함께 외롭지 않게 지냈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안부를 물어보면 잘 산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그럭저럭 살만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백구도 평소와 달리 마당 한쪽에서 땅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백구야, 거기서 뭐하니? 또 쥐라도 있나? 백구는 대답 대신 더욱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연자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장난기가 많은 놈이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올 징조였어요. 연자는 빨래를 얼른 걷어들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겠구나. 매미들이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 동네에는 자동차가 거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연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누가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생각하며 문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연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긴 생머리에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큰 가방을 들고 서 있었거든요. 비록 많이 야위었지만 분명히 미선이었습니다. 엄마. 미선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어요. 연자는 한참 동안 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무슨 면목으로 여기 오냐? 서울집 전세금 다 날렸어. 나 좀 살게 해줘. 미선의 말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연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일단 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백구는 몇 년 만에 본 미선을 보고도 꼬리를 흔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짐은 안방에 놓고 씻고 나와. 밥 줄 테니까. 연자는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미선은 고마움보다는 미안함이 앞서는 표정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연자는 부엌에서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두 사람 분량의 밥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매미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또 시작이네, 또. 평온한 날은 길어야 이틀이야, 이 집은. 연자는 혼잣말을 하며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미선이 돌아온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장맛비 특유의 굵은 빗줄기가 지붕을 두드리며 천둥 소리처럼 울렸어요. 연자는 미선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둘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밥은 맛있게 먹어. 오랜만에 해준 거니까. 연자가 건넨 말에 미선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예전처럼 투정을 부리거나 불평을 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엄마, 나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온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냐? 네가 떠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나 하니? 연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미선은 젓가락을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마당에서 백구가 이상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컹컹, 캬앙. 평소와는 다른 뭔가 급박한 울음소리였어요. 연자는 젓가락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문을 열고 나가보니 백구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마당 한 구석에서 뭔가를 물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털이 엉망이 되어 있었는데 입에는 큰 매미 한 마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또 이상한 거 물고 와서. 나. 연자가 다가가려는 순간 미선이 뒤따라 나왔어요. 엄마, 얘가 뭘 물고 있어? 매미 물고 있네. 비 와서 땅에서 올라온 걸 잡은 모양이야. 그런데 미선이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백구가 물고 있는 것은 매미만이 아니었거든요. 매미 밑에 뭔가 비닐봉지 같은 게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거 봐. 매미 밑에 뭔가 더 있어. 미선이 백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매미를 떼어냈어요. 그러자 그 밑에서 흙투성이 비닐봉지가 나왔습니다. 봉지는 오래된 것 같았고 안에 뭔가 두툼한 게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얘가 어디서 파온 거지? 미선이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물에 젖지 않게 비닐로 여러 겹 쌓여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봐. 뭔가 중요한 서류 같은데? 연자가 다가와서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백구가 물고 왔어. 엄마,
이게 뭐야? 미선이 서류를 펼쳐보니 그것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모두 1980년대에 작성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서류들에는 한 이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김노인. 이거 할아버지 이름이잖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충청북도 괴산군 일대의 엄청난 규모의 땅 문서들이었어요. 임야만 해도 몇만 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서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 이거 봐. 할아버지 땅이 왜 외삼촌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 미선이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분명히 김기찬, 연자의 오빠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서류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이게 다 진짜라면 몇 억은 좋게 될 텐데? 엄마, 이게 도대체 뭐야? 연자는 서류를 보더니 급하게 미선의 손에서 빼앗았어요. 그거 보지 마. 다시 묻어둬야 해. 뭐라고? 엄마가 미쳤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가진 거야. 연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미선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망가졌다고? 뭐가 망가져? 엄마, 정확히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너는 몰라도 돼. 그날 비 오던 날 일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연자가 소리를 지르자 백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미선은 어머니를 처음 보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이걸 묻었어? 왜? 이게 우리 거라면 왜 숨겨둔 거야? 그건 네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없던 일로 해라. 없던 일로 하라고? 지금 나 서울에서 빚더미에 앉아서 쫓겨 내려온 거 몰라? 이 땅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연자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안 돼. 그 일은 다시 파면 안 돼. 너희 외삼촌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너는 몰라. 외삼촌이 무서워? 뭔 소리야? 그냥 땅 도둑놈이잖아. 조용히 해. 벽에도 귀가 있다. 연자가 사방을 둘러보며 속삭였어요. 그 모습을 본 미선은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정확히 뭔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아니면 내가 직접 외삼촌한테 가서 물어볼 거야. 절대 안 돼. 너 그러면 정말 큰일 나. 연자의 얼굴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어요. 미선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고 백구는 여전히 자신이 판 구멍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더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백구야, 거기 뭐가 더 있니? 미선이 백구가 판 구멍을 들여다보니 아직도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집에는 분명히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파온 서류들을 몰래 방에 가져와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어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엄청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일대의 임야 5만여 평, 농지 2만 평, 그리고 지금은 개발이 한창인 지역의 대지까지.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최소 10억은 넘을 것 같았어요. 도대체 할아버지가 이런 땅을 언제 사놓으신 거야? 서류 중에는 1970년대에 작성된 매매 계약서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땅값이 지금보다 훨씬 쌌을 테니까 할아버지가 미리 투자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89년에 작성된 소유권 이전 서류였어요. 김노인에서 김기찬으로, 연자의 아버지에서 오빠로 모든 땅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상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1990년인데 왜 1989년에 미리 넘겼을까? 미선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되찾으려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숨기려고만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마을 이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조 이장이라면 당시 상황을 알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잠깐 마을회관에 다녀올게. 어디 가려고? 비 오는데 집에 있어. 답답해서 못 있겠어. 공기라도 쐬고 올 거야. 연자는 미선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우산을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마을회관에는 조 이장이 혼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올해 66인 조 이장은 이 마을의 산증인이었어요. 어머, 미선이가 아니냐? 언제 내려왔어? 안녕하세요, 이장님. 어제 내려왔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서울 생활은 어땠어? 조 이장의 친근한 인사에 미선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이장님, 혹시 우리 할아버지 김노인 어르신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조 이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김노인 어르신? 왜 갑자기 그 얘기를 물어보니? 그냥 할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조 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입을 열었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지. 일찍부터 땅의 가치를 알아보고 여기저기 사놓으셨거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김노인이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야. 그럼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많이? 그야 뭐. 이 근처에서는 제일 많이 가지고 계셨지. 그런데 조 이장이 말을 흐렸어요. 미선은 더 들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뭐요? 너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좀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 이상한 일이요? 조 이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때 너희 외삼촌 기찬이가 말이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서류 뭉치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녔어. 모든 땅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면서 말이야. 미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정말 외삼촌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그래 보였지. 그런데 문제는 너희 어머니가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엄마가요? 그럼 너희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지 몰라.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다. 뭔가 잘못된 거다라면서 말이야. 조 이장의 말에 미선은 어머니의 그날 반응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찬이가 화를 내면서 형님이 살아계실 때 다 정리해 놓은 일이다. 연자가 감정적으로 구는 거다라고 했지. 그리고 며칠 후에 너희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서 나가버렸어. 집에서 나갔다고요? 그래. 밤중에 백구만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음날 아침에 돌아왔는데 그 후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마치 포기한 것처럼 말이야. 미선은 어머니가 그날 밤 무엇을 했는지 짐작이 갔어요. 분명히 서류들을 숨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 그럼 지금도 그 땅들이 외삼촌 명의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럴 거야. 기찬이가 그 후로 땅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가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와서 팔자고 하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안 판다더라고. 미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외삼촌이 정말 할아버지로부터 정당하게 땅을 물려받은 건지 아니면 뭔가 부정한 방법을 쓴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장님, 외삼촌이 어떤 분이세요? 나쁜 사람은 아니죠? 조 이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 그런데 좀 욕심이 많긴 하지. 그리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격이고. 그럼 어머니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날 밤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너희 어머니만 알 거야. 미선은 이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날 밤 어머니와 외삼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연자가 마당에서 백구와 함께 있었어요. 백구는 여전히 어제 판 구멍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장님이랑 얘기 좀 했어. 연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얘기를? 할아버지 땅 얘기. 그리고 외삼촌 얘기도. 너 정말 그런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연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선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말해줘. 그날 밤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우리 것을 포기해야 해? 연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선아,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목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선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목숨이라고? 미선은 어머니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연자는 그 말을 하고 나서 급히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설마 외삼촌이 엄마를 협박했던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미선아, 제발 그 일은 건드리지 마. 하지만 미선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녁에 마을회관에서 방역 설명회가 있다는 방송을 듣고 바로 결심했습니다. 외삼촌을 직접 만나볼 기회였거든요. 엄마, 나 저녁에 마을회관 가볼게요. 안 돼. 거기 가면 너희 외삼촌도 올 텐데. 그럼 더 좋죠. 직접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녁 7시 마을회관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미선은 뒤쪽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머니와 닮은 눈매를 가진 그 남자가 바로 김기찬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막걸리 한 잔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선도 슬그머니 끼어 앉았습니다. 기찬 씨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조 이장의 말에 김기찬이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지내죠.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땅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술이 들어가자 김기찬의 말이 많아졌어요. 제가 괜히 그 땅들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곧 이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지금 팔면 바보죠. 미선은 자기 땅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외삼촌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술이 더 들어가자 김기찬이 과거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모든 걸 맡기셨거든요. 그때 한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기찬 씨, 그때 연자가 많이 울었던 게 기억나는데. 김기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건 연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한 거죠. 여자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형제간인데 좀 나눠주지 그랬어요? 김기찬이 술잔을 크게 들이켰어요. 나눠주다니요. 그리고 연자가 그때 얼마나 고집이 샜는지 아버지 도장까지 숨겨놓고 안 내놓으려고 했었어요. 미선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바로 그때 김기찬이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연자 어머니 딸 미선이에요. 김기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술에 취해 있던 그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것 같았습니다. 아, 미선이? 서울에서 살던? 네, 맞아요. 김기찬이 당황하며 다시 술을 마셨어요. 그때 참 난리였어. 연자가 아버지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건 가짜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뭘 하셨는데요? 미선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건 가족 간의 일이니까. 어쨌든 지금은 다 잘 됐잖아요. 김기찬이 말을 얼버무렸지만 술에 취해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외삼촌, 그 땅이 정말 할아버지가 외삼촌께 주신 게 맞아요? 미선의 직접적인 질문에 김기찬이 크게 당황했어요. 뭐, 그건 당연하지. 서류도 다 있고. 그럼 그 서류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서류? 그건 왜 갑자기 그런 걸 보려고 해? 김기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김기찬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마을회관을 나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조 이장이 미선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미선아,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라. 기찬이 저 모습 보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이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정말 떳떳하다면 왜 저렇게 당황하겠어? 그런데 조심해야 해. 기찬이는 성격이 급하고 몰리면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야. 미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확신했어요. 외삼촌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땅을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연자가 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너 혹시 기찬이 만났니? 네, 만났어요. 그런데 엄마 외삼촌이 왜 그렇게 당황하는 거예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연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너 혹시 그 사람한테 땅 얘기했니? 조금. 미쳤니? 이제 정말 큰일 났어. 연자가 손을 떨며 주저앉았어요. 미선은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는 정말 큰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큰일 났어. 연자가 손을 떨며 주저앉는 모습을 본 미선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뭐가 큰일이에요? 외삼촌이 뭘 어떻게 한다고? 너는 몰라.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연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꽁꽁 잠갔어요. 그리고 창문까지 모두 닫아버렸습니다. 7월 말 더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엄마, 답답해. 왜 창문까지 닫아? 조용히 해. 혹시 누가 엿듣고 있을지 몰라. 그때 마당에서 백구가 이상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캬앙, 캬앙. 평소에 짖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아픈 듯한, 슬픈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미선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백구가 마당 한가운데서 몸을 떨고 있었어요. 엄마, 백구가 이상해요. 연자도 밖을 내다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백구야, 왜 그래? 둘이 급히 밖으로 나가니 백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나오고 있었고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정신 차려. 연자가 백구를 안아 올리려고 하는데 걔가 너무 무거웠어요. 미선이 도와서 겨우 마루로 옮겼습니다. 엄마, 빨리 수의사한테 전화해요. 이 동네에 수의사가 어딨어? 읍내까지 가야 하는데. 연자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백구는 점점 더 심하게 떨었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차라도 불러요. 미선이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마당에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이 외진 곳에 누가 올 리가 없었는데 말이에요. 연자와 미선은 서로를 바라보며 경직됐어요. 차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자야, 나다. 김기찬의 목소리였어요. 연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선아,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왜요? 말 들어. 제발. 하지만 이미 김기찬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연자야, 문 열어. 할 말이 있어. 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김기찬이 들어서는데 그의 얼굴은 술에서 깬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연자야, 너희 딸이 마을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냐? 오빠, 미선이가 뭘? 땅 얘기를 왜 꺼내? 그 일은 끝난 거라고 했잖아. 김기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미선은 방 안에서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빠, 미선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잘 말해볼게요. 잘 말해? 너가 그때도 그랬지. 잘 말한다고 하더니 결국 난리를 쳤잖아. 김기찬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백구가 더욱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오빠, 제발. 백구가 아파서 그러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백구? 이게가 뭘 했는데? 김기찬이 바닥에 누워있는 백구를 보더니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설마, 이게가 뭘 파온 거 아니야? 연자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김기찬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연자야, 너 그때 뭘 묻었어? 아무것도 안 묻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게가 이상한 걸 파왔으니까 아픈 거잖아. 김기찬이 백구 주변을 살펴보더니 입에 붙어 있던 흙을 보고 확신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정말 그 서류들을 묻었구나. 오빠, 미친 거야? 그런 중요한 걸 왜 묻어? 김기찬이 연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외삼촌,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내가 바로 그 말썽쟁이구나. 김기찬이 미선을 노려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위험한 빛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아, 내가 그 서류들을 봤지? 네, 봤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 서류들 어디 있어? 김기찬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연자가 미선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빠, 미선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그럼 그 서류들을 내놔. 그건 이미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 거짓말하지 마. 김기찬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뒤지고 장롱을 열어보고 심지어 이불까지 뒤적거렸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안 나가. 그 서류들이 세상에 나오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해. 망한다고요? 왜요? 그게 원래 우리 거잖아요. 미선이 소리쳤지만 김기찬은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계속 집안을 뒤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숨겨뒀지? 분명히 어딘가에. 그때 백구가 갑자기 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캬앙, 캬앙. 모두가 백구를 보는 순간 개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백구야. 연자가 백구를 안아 올렸지만 이미 숨이 거의 끊어져 가고 있었어요. 엄마, 빨리 병원에. 이미 늦었어. 백구야, 미안해. 미안해. 연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연자의 손을 합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백구야, 백구. 연자의 절규가 집안에 울렸어요. 김기찬도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미선은 죽은 백구를 보며 깨달았어요. 이계가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건 바로 진실이었다는 걸. 그리고 외삼촌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찾는 그 서류들에는 정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외삼촌,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서류들에 도대체 뭐가 적혀 있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김기찬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집안을 뒤졌어요. 하지만 그가 찾는 건 이미 미선이 안전한 곳에 숨겨놓은 후였습니다. 백구는 죽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지켜낸 진실은 이제 미선의 손에 있었어요. 김기찬이 집을 뒤진 지 1시간이 넘게 지났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연자야, 이게 끝이 아니야. 그 서류들 찾을 때까지 가만 안 둘 거야.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린 후에야 연자와 미선은 조용히 백구의 시신을 바라봤어요. 연자는 계속 울고 있었고 미선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백구 묻어줘야죠. 그래. 뒷산에. 백구가 좋아하던 곳에. 그들은 백구를 담요에 싸서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백구가 생전에 자주 뛰어다니던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삽으로 땅을 파는 동안 연자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백구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데. 다 엄마가 잘못한 거야. 엄마, 백구 잘못이 아니에요. 백구는 진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미선이 흙을 덮어주며 말했어요. 연자는 무덤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백구야, 너만 믿었는데. 이제 누구를 믿고 살지. 해가 지고 나서야 둘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연자는 부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고 미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말해주세요. 그날 밤에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연자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선아,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바로 목숨이라고 하셨죠. 외삼촌이 엄마를 협박했던 거예요? 협박이라기보다는 그냥 무서웠어. 연자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였어. 그때 너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을 때였지. 기찬 오빠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 미선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서류에는 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땅이 오빠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 오빠가 말하길 아버지가 생전에 다 정리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엄마는 믿지 않았죠? 당연하지.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 아버지는 늘 연자야. 이 땅들은 나중에 미선이 시집갈 때 미천이 될 거야 라고 하셨어. 연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나는 오빠한테 말했지. 형님,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라고. 그랬더니 오빠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연자야, 너는 여자라서 모르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어. 땅은 아들이 물려받는 거라고. 그러면서 도장을 내놓으라고 했어. 미선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안 주셨구나. 응. 나는 아버지 도장을 숨겨놨지. 그랬더니 오빠가 정말 무서운 표정을 짓더라고. 연자가 몸을 떨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았습니다. 연자야, 너 정말 안 줄 거야? 하면서 책상을 탁 치더라고. 그 소리에 백구가 지저댔는데 오빠가 백구한테 발로 차려고 하는 거야. 설마. 그래서 내가 막았지. 그랬더니 오빠가 나한테 손을 올렸어.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를 때렸다고요? 한 대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오빠가 하는 말이 연자야, 너 혼자 이 산골에서 사는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특히 미선이가 서울에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지. 미선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어요. 나를 협박한 거군요. 그렇지. 너한테 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 그래서 나는 무서워서 도장을 줬지. 연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빠가 연자야.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만약에 누구한테라도 말하면 정말 큰일 날 줄 알아라고 했어.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구나. 응. 그날 밤에 오빠가 가고 나서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래서 그 서류들을 모두 복사해놨어. 원본은 오빠가 가져갔지만 복사본은 내가 숨겨놓은 거야. 미선은 어머니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그걸 마당에 묻어놓으신 거군요. 그래.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연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서워졌어. 오빠가 정말 너한테 해를 가할까봐.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기로 했지. 엄마. 미선이 어머니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왜 평생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나도 어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엄마, 백구가 그 서류들을 파낸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미선은 방에서 비닐봉지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백구가 파온 서류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 서류들 보세요. 여기에 진짜 증거가 있을 거예요. 둘이 함께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할아버지의 서명이 평소와 다르게 삐뚤빼뚤했고 날짜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가 1990년 3월인데 이 서류는 1989년 12월에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게. 그때 아버지는 이미 많이 아프셨는데. 그리고 이 서명. 할아버지 글씨체와 너무 달라요. 미선이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 보니 확실히 차이가 있었어요. 엄마, 혹시 이거 위조된 거 아닐까요? 연자의 눈이 커졌어요. 위조라고? 설마. 충분히 가능해요. 외삼촌이 할아버지가 아프신 틈을 타서 위조 서류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미선은 확신에 찼어요. 이제 외삼촌과 정면으로 맞설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숨어 살지 마세요. 우리 땅을 되찾아야 해요. 하지만 위험해. 백구가 목숨 걸고 지켜준 진실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어요. 미선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싸움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읍내로 향했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백구가 파온 서류들을 보여줄 계획이었습니다. 연자는 끝까지 말렸지만 미선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어머니, 이번만큼은 제가 옳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숨어서 살 수는 없어요. 법무사 김 선생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위조 서류네요. 서명체도 다르고 인감도 눌린 방식이 이상해요. 게다가 당시 할아버지 상태를 고려하면 이런 복잡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이걸로 원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법정 다툼이 될 수도 있고요. 미선은 각오를 다졌어요. 법무사는 내용 증명서를 작성해 김기찬에게 보냈습니다. 땅의 원래 소유권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어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미선을 기다리고 있던 건 분노에 찬 김기찬이었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김기찬이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연자는 집안에서 떨고 있었고 조 이장과 몇몇 마을 사람들도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외삼촌,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희가 나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다면서? 네, 보냈어요. 원래 우리 땅이니까요. 김기찬이 미선에게 다가오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가 가진 서류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가짜야. 진짜 서류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럼 그 진짜 서류 보여주세요. 미선의 당당한 요구에 김기찬이 당황했어요. 왜 내가 너한테 보여줘야 해? 외삼촌이 정말 떳떳하다면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때 조 이장이 끼어들었어요. 기찬 씨, 미선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서류 한번 보여주시죠. 이장님까지 왜 이런 말씀을? 저도 궁금해요. 그때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김기찬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김기찬은 점점 몰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진짜 서류를 가져와서 보여줄게. 김기찬이 차를 타고 사라진 후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연자가 우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기찬이가 너무 성급하게 처리한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여동생한테 땅 하나 정도는 줘야지. 1시간 후 김기찬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어. 이게 진짜 서류야. 김기찬이 서류를 펼쳐 보였는데 미선은 즉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외삼촌, 이 서류 너무 새 것 같은데요? 새 거? 무슨 소리야? 30년 된 서류치고는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종이 재질도 최근 것 같고 조 이장도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기찬 씨, 정말 이상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쓰던 종이와는 완전히 달라요. 김기찬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했어요. 그건 보관을 잘해서 그런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미선이 자신이 가져온 서류를 보여줬어요. 백구가 파온 그 서류였습니다. 이건 정말 30년 전 종이에요.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먼지 냄새도 나죠. 그런데 외삼촌 서류는 왜 이렇게 새 것 같죠? 마을 사람들이 두 서류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어요.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이건 진짜 옛날 서류 같은데. 기찬이 서류는 너무 새 것 같아. 김기찬이 점점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원본이 낡아서 새로 발급받은 거야. 새로 발급받은 거라고요? 그럼 발급 날짜가 최근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1989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선의 논리적인 지적에 김기찬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연자가 집에서 나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하세요. 연자야, 너도 이해랑 한통속이구나. 한통속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오빠가 그날 밤에 뭘 했는지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연자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날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김기찬이 어떻게 협박했는지, 위조 서류를 들고 왔는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럼 이건 뭐예요? 미선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젯밤 김기찬이 집을 뒤지면서 한 말들을 몰래 녹음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서류들이 세상에 나오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해. 김기찬의 목소리가 핸드폰에서 흘러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짜 서류라면 세상에 나와서 안 되는 거지? 뭔가 숨길 게 있다는 거 아닌가? 김기찬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기찬 씨, 이제 진실을 말하세요. 조 이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김기찬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거든. 그래서 아버지 땅을 팔아야 했는데 연자 너하고 나누면 얼마 안 되잖아. 김기찬이 울먹이며 고백했어요. 그래서 위조 서류를 만들었어.
모든 땅을 내 명의로 해서 팔려고 했지. 그럼 정말 위조였던 거네요. 응. 미안해, 연자야. 정말 미안해. 진실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기찬을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봤고, 연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오빠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빠,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럼 땅은 법적으로 처리할게요. 하지만 오빠도 가족이니까 조금은 나눠드릴게요. 연자의 관대함에 김기찬이 더욱 울었어요. 미선은 어머니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30년간 감춰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백구가 마지막으로 지켜낸 그 진실이 말이에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땅의 소유권은 정식으로 연자와 미선에게 돌아왔어요. 김기찬은 위조 문서 작성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연자의 선처로 실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연락 왔어요. 땅 일부를 팔면 정말 큰 돈이 될 것 같아요. 미선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팔기엔 이르지 않을까? 백구가 지켜준 땅인데. 둘은 뒷산에 있는 백구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작은 무덤 주변에는 연자가 심어놓은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마지막으로 해준 일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 연자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미선도 옆에 앉아서 백구를 생각했습니다. 백구야, 엄마랑 나 이제 정말 화해했어.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잘 살 거야. 그때 무덤 근처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올라오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엄마, 저거 봐요. 새싹이 나고 있어요. 정말이네. 저게 뭐지? 연자가 자세히 보니 감자싹이었어요. 언제 심었는지도 모르는 감자가 백구 무덤 근처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백구가 보내준 선물인가 봐. 엄마, 우리 이 땅에서 농사 다시 지어봐요. 미선의 제안에 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땅을 일구는 것도 의미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 이장을 만났어요. 연자야, 미선아, 요즘 어떻게 지내? 덕분에 잘 지내요, 이장님. 그런데 기찬 오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기찬이? 그 사람 많이 반성하고 있어. 요즘 마을 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조 이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기찬이가 너희한테 사과 편지를 써놨는데 직접 전해주라고 하더라고. 이장이 건네준 편지를 미선이 받아 읽어봤어요. 연자야, 미선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배신했구나. 아버지 영전에도 부끄럽고 너희한테도 면목 없다. 남은 생 동안 반성하며 살겠다. 그리고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편지를 읽은 연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빠도 많이 힘들었나 보네. 엄마, 이제 다 잊어버려요. 우리 앞으로만 보고 살아요. 그날 저녁 모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연자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미선은 김치전을 부쳤습니다. 엄마, 나 서울에서 힘들 때 엄마 음식이 제일 그리웠어요. 그럼 앞으로는 매일 해줄게. 우리 이제 헤어지지 말자. 네, 저도 이제 엄마 곁에서 살고 싶어요. 식사를 하면서 미선이 말했어요. 엄마, 저 앞으로 뭘 하고 살까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이제 우리한테는 선택할 자유가 있어. 그럼 저는 이 마을에서 농사도 짓고 가끔은 서울에 올라가서 일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백구도 그걸 원할 거야. 창밖으로는 매미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정겨웠어요.
엄마, 매미 소리 들으니까 백구 생각나네요. 그러게. 백구가 없었다면 우리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미선은 마당에 나가서 백구가 파헤쳤던 그 자리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곳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어야겠어. 연자도 나와서 함께 밭을 일구기 시작했어요. 흙을 만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미선아, 이 흙에서 백구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니? 그러게요. 백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후, 그들이 심은 채소들이 파릇파릇 자라기 시작했어요. 특히 백구 무덤 근처에서 나온 감자는 다른 곳보다 훨씬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연잔의 땅 근처에 정말로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는 확정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땅값이 정말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성급하게 팔지 말자. 백구가 지켜준 땅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연자의 말에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무렵 둘은 다시 백구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 주변의 코스모스가 석양에 물들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백구야, 덕분에 우리 정말 행복해졌어. 고마워. 연자가 무덤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매미 한 마리가 날아와서 백구 무덤 근처 나무에 앉았어요. 그리고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매미 봐요.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네. 매미가 울기 시작한 날, 진실은 드러났고 가족은 다시 화해했어요. 그리고 지금 매미가 다시 울기 시작한 이 순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자와 미선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당에는 그들이 심은 채소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구의 무덤 아래에서 자란 새싹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고 서로가 있잖아. 하늘에서는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별빛 아래에서 모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선물인 진실과 화해 속에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백구처럼 소중한 존재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